안녕하세요. 시대에듀 귀화 면접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시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중간평가 5회 실전 모의평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3번은 그림을 보고 그림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그림 보시면 엄마, 아빠, 아이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네요. 그쵸? 자, 2번 그림은 보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이들까지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건데요. 자, 그럼 1번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일의 그림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질문했습니다. 자, 일의 그림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 보면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밥을 먹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버지, 어머니, 아이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2번 그림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 2번 그림 보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이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좋겠습니다. 자, 2번의 1번 문제입니다. 일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이 가족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자, 여러분 1번 그림의 가족,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이 가족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했네요. 자,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가족은 핵가족인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가족이 핵가족입니다. 핵가족은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분가해서 삽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사를 분담하고 집안의 중요한 일은 가족이 함께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자, 일의 가족 보면 아버지, 어머니, 부부가 나와요. 부부. 엄마, 아빠, 남편과 아내, 부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 아이들, 결혼하지 않은 아이들, 미혼 자녀. 자, 부부와 남편과 아내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을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족은 핵가족인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핵가족이 대가족보다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족이 핵가족입니다. 자, 핵가족은 결혼한 후에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고 따로 나와서 살아요. 분가해서 살죠.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분가하다. 결혼을 하면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따로 살아요. 이걸 분가하다라고 합니다. 분가해서 삽니다. 자,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시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이 부부가 가사를 분담하고 가사는 집안일을 말하죠. 청소, 빨래, 요리 이런 거요. 집안일을 분담하다. 분담하다는 나누어서 하다 그 말이죠.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집안일을 나누어서 합니다. 그리고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해요? 남편과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의논해서 함께 이야기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함께 살면 시부모님께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요. 함께 살지 않기 때문에 부부가 의논해서 이야기해서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대가족보다 좀 더 평등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이의 가족은 어떤 가족이에요? 이 가족의 특징을 말해보세요. 자, 이의 가족은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결혼한 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쵸? 그래서 시부모님과 그리고 부부, 그리고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이에요. 이런 가족을
대가족, 확대가족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족은 대가족인데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기 때문에 핵가족보다 가족 간의 유대감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으며 집안의 중요한 일은 대부분 어른들이 결정합니다. 자, 시부모님과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아요. 이런 가족을 대가족이라고 하고요. 대가족은 부부가 결혼한 후에 어떻게 살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부모님과 함께 살아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가족이고요. 자, 시부모님 1대, 부부 2대, 자녀 3대,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요. 3대가 함께 살죠. 여러 세대가 함께 살기 때문에 핵가족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긴밀하죠. 이걸 가족 간의 유대감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친해요. 더 하나 되어 있죠. 그리고 집안의 중요한 일은 아무래도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대부분 어른들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가족 간의 유대가 깊고 집안의 중요한 일을 어른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1번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현대의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과거에는 대가족이 많았어요. 지금은 핵가족도 있고 그 밖에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는 연령이 높아지고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혼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대가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대가족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대는 어때요? 과거에는 대가족이 대부분이었는데, 자, 지금은 일단 핵가족이 많아요. 부부와 미혼 자녀가 사는 핵가족이 많고, 핵가족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다문화 가족,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어요.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요. 1인 가구가 많고요. 자, 결혼을 한 후에 한 사람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죽거나 또는 이혼을 해서 엄마 아빠 중에 한 명 부모 한 명과 자녀가 함께 사는 한부모 가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가족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이유는 일단 결혼을 하는 연령, 나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일찍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결혼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죠. 가치관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결혼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혼한 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한부모 가족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한부모 가족이 있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결혼하는 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어서 결혼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결혼한 후에 이혼을 하는 가정들도 증가하고 있어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의 2번입니다. 자, 땡땡씨는 대가족과 핵가족 중 어떤 가족의 형태가 더 좋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은 대가족
핵가족과 핵가족 중에 어떤 가족을 선호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남편과 아이와 살고 있지만 기회가 되면 대가족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이가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의 대부분을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보냅니다. 이럴 때 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시면 아이가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 가족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가족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남편과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핵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자, 핵가족으로 살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어떤 가족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시간,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대가족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보고 싶어요? 대가족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자, 이 사람은 맞벌이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일해요. 맞벌이 부부인데, 자, 엄마, 아빠 둘 다 일해요. 그러면 아이가 뭐 학교에 갔다 오거나 그런 후에 집에 혼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아이가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의 대부분을 텔레비전을 봐요 또는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시면 아이가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는 이제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뭐 더 많은 사랑도 느낄 수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편안하게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가족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말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가족을 선호하는지 핵가족을 선호하는지 이야기하고 왜 그런 가족으로 살고 싶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현대인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1.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자, 먼저 문제점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는데, 자, 우선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것,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모두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해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시력이 저하되거나 거북목 증후군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점 첫 번째로는 일단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이야기했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돼요. 불안해요. 이런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끼거나 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해요.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마트폰 없이 살 수 없어요.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일어난다. 자, 두 번째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오랜 시간 사용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력이 저하되다. 눈이 나빠져요. 잘 안 보여요. 눈이 나빠지다. 시력이 저하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거북목 증후군.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스마트폰을 보기 때문에 목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북목 증후군에 시달릴 수가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해서 기억력이 떨어지다.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다니다가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쵸? 뭐 그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에 2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람직하게 하면 옳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좋게, 옳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죠.
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바람직하게 사용하려면 우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만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산책을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없어도 즐거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사진 등을 주고받을 때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스마트폰을 인터넷을 잘 사용하려면 우선 시간을 정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루 종일 보면 건강에도 나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우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정해서 뭐 하루에 1시간, 하루에 2시간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만 사용하고 다른 시간에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산책을 하거나 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 이야기를 하면서 인터넷, 스마트폰이 없어도 즐겁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한다. 말하고 있네요. 또한 인터넷 뱅킹이나 또는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사진 같은 걸 주고받을 때 나의 개인정보, 비밀번호나 사진 이런 것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유출되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신경을 써야 한다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나의 개인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사생활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번.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으로 온돌이 있습니다. 1번. 한국의 온돌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 온돌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입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서 요리를 할 수 있고 방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지금은 온돌의 방식을 이용한 보일러를 사용해 뜨거운 물이 방바닥 아래로 흐르게 하여 집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온돌을 사용했는데요. 이 온돌은 왜 만들었냐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돌은 한국의 전통적인 난방 방식이고요.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넣어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 방바닥에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면 이 연기가 지나가면서 방바닥이 따뜻해져요. 방바닥이 따뜻해지도록 만든 것을 온돌이라고 하죠. 이 아래에다가 이제 따뜻한 연기가 지나가서 굴뚝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서 여기다가 솥을 놓아요. 솥을 놓아서 솥에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뜨거워지니까 여기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도 할 수 있고 부엌에서 요리도 할 수 있고 두 가지가 좋죠. 온돌로 난방과 요리를 함께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요리도 할 수 있고 방을 따뜻하게 난방도 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다. 한 가지로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불을 떼서 난방도 하고 요리도 하고 두 가지를 해결한 거죠. 자, 요즘 여러분 보면 한국의 집에는 보일러가 깔려 있어요. 보일러도 온돌과 비슷하죠. 물을 뜨겁게 데워서 이 물이 방바닥을 흐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돌의 방식을 이용한 보일러를 사용해서 뜨거운 물이 방바닥 아래로 흐르게 하여 집을 따뜻하게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2번. 땡땡씨의 고향에서는 난방이나 냉방을 어떻게 하나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 고향은 겨울이 길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옵니다. 한국보다 훨씬 춥지만 한국과 같은 보일러는 없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난방을 나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온풍기나 전기 히터 등을 구매해서 사용하거나 창문의 틈을 잘 막아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집안에서도 옷을 두껍게 입습니다. 자, 이 사람의 고향은 겨울이 길고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한국보다 훨씬 추워요. 춥지만 한국과 같은 보일러는 없습니다. 말했네요. 자, 이 사람 고향에서는 난방을 나라에서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집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 방법이 많지 않은데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온풍기나 전기 히터를 구매하다 사서 온풍기를 돌려요. 전기 히터를 돌려요. 그리고 창문의 틈을 잘 막아서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요. 겨울에는 집안에서 옷을 두껍게 입어요. 따뜻하게 입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어떤 나라에서는 방바닥이 따뜻한 게 아니라 벽에 라지에이터 같은 걸 설치해서 거기에서 뜨거운 열이 나와서 따뜻하게 해요. 그쵸? 그래서 뭐 라지에이터를 사용해서 방을 따뜻하게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간평가 말하기 문제를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중간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종합평가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